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공지능과 지능의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아주 흥미로운 질문들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인공지능, 지능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런 단어들은 단순한 기술 용어를 넘어서 어느새 뉴스, 학교, 회사, 심지어 일상 대화 속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만큼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맥락에서 이 단어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이 단어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단어의 의미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어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경험, 시대적 맥락에 따라 의미는 계속해서 달라지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컴퓨터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고속의 자동 계산기를 의미합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처리하는 정밀한 기계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손주는 맨날 컴퓨터만 해.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고속의 자동 계산기를 떠올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컴퓨터를 게임기나 장난감 혹은 그냥 맨날 붙들고 있는 무언가 정도로 인식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 속에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지능이나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예전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마치 영화 속 로봇, 터미네이터,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존재를 떠올렸죠. 어떤 인간형 기계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감정을 갖는 그런 약간은 공상과학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챗GPT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제 인간의 직업은 끝난 거 아닌가? 이런 AI가 나오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게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AI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AI는 더 이상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우리가 아주 활발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죠. 보고서 요약이라든지 콘텐츠 제작, 번역, 디자인, 코드 작성까지. AI는 이제 우리의 일, 창작, 사고를 확장해주는 파트너로 쓰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두려움이 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AI를 협업의 도구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의미를 바꿔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절대지능 혹은 생성 모델 기반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이라는 관점과는 조금 다른 시선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건 바로 생물로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로서의 지능,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을 함께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는 지금 우리는 단순히 계산 능력이나 정보 처리 속도만이 아니라 지능이란 무엇인가? 지능은 살아있는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인간이라는 생물의 판단, 그리고 그것이 닮아가거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인공지능의 특성을 차근차근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뤘던 내용인데요. 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생명이라는 존재의 방식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세상과 경계를 짓고 자기만의 질서를 구축하면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생물의 출발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경계가 완전히 닫힌 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분리된 경계를 만든다면 생명은 에너지도 받아들일 수 없고 위험도 감지할 수 없으며 결국 살아남을 수도 없죠. 그래서 생명체는 늘 경계를 사이에 두고 세상을 지각하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행동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위험을 피하며 생존합니다. 즉, 판단하고 반응하고 조절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생물로서 지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물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상호작용할까요? 바로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생명은 다양한 도구와 과정을 통해 세상을 지각하고 반응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같은 감각 기관부터 감정, 언어, 기호 같은 상징적 수단, 그리고 인과적 사고, 스토리텔링, 지식과 과학, 마지막으로
선택, 판단, 예측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까지 이 모든 것들이 생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단지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계가 아니라 느끼고 해석하고 의미를 만들고 미래를 상상하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생물의 지능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각, 세상을 감각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시각, 청각, 촉각처럼 외부 세계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는 인지와 판단.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들어오는 시각, 청각에는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단계에서 들어온 정보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방향을 결정합니다. 감정, 언어, 기호, 논리적 사고, 예측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행동. 우리가 결정을 실현하고 실제로 세상에 반응하는 단계입니다. 선택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되죠. 이렇게 지각, 인지, 행동의 흐름은 생물의 지능이 작동하는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율주행차를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지각 단계에서는 자동차 주변의 소리, 이미지, 거리 정보들이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사람으로 치면 눈과 귀 같은 감각 기관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인지와 판단 단계입니다. 카메라에 찍힌 물체가 사람인지 신호등인지 그냥 도로의 그림인지를 인식하고 이 물체가 피해야 할 대상인지 계속 주행 가능한 상황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행동 단계입니다. 이 판단을 바탕으로 계속 직진할지 브레이크를 밟을지 우회전을 할지 같은 실제 움직임을 결정하죠. 즉 자율주행차는 지각, 인지, 행동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자율주행차 같은 최신 AI 기술 말고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예를 들어 유튜브의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 이것도 우리가 앞서 말한 지각, 인지, 행동이라는 지능의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각 단계에서는 접속한 사용자의 정보,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지, 어떤 채도를 구독했는지와 같은 데이터가 시스템에 입력됩니다. 그 다음은 판단 단계, 지금 이 사용자가 어떤 영상을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컨텐츠를 추천 대상에 올릴지 판단하는 과정이죠. 여기에는 과거의 패턴, 유사한 사용자 행동, 시청 시간 같은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은 행동 단계. 시스템은 그 판단에 따라 실제로 추천 영상을 화면에 보여주는 행동을 하게 되죠. 즉, 우리가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이런 추천 알고리즘 시스템도 단순한 계산 이상의 흐름, 지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종의 지능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유튜브 추천뿐만이 아니라 마케팅과 광고 시스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쓰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신기하게 내가 방금 생각했던 제품이 광고로 뜨는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각, 판단, 행동이라는 지능의 구조를 따릅니다. 먼저 지각 단계에서는 광고 시스템이 사용자의 검색 이력, 구매 패턴, 클릭 행동 같은 데이터를 받아들이죠. 어떤 사람인지 어떤 관심사를 가졌는지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 판단 단계에서는 지금 이 사용자에게 어떤 광고가 효과적일지, 어떤 브랜드 메시지를 보여줘야 클릭이나 구매로 이어질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단계, 실제 광고가 화면에 뜨고 앱에서 푸시 알림이 오고 유튜브 영상 중간에 재생되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AI라고 부르지 않았던 광고 시스템이나 마케팅 알고리즘조차도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능의 핵심 흐름, 지각, 판단, 행동을 닮은 구조로 작동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형 언어 모델 LLM,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챗GPT, 클로우드, 제미니 같은 인공지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모델들도 먼저 지각 단계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즉 질문이나 문장을 받아들입니다. 말하자면 언어를 통해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거죠. 그 다음 판단 단계에서는 그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고 지금 사용자가 뭘 묻고 있는지, 적절한 답변은 무엇일지를 계산하고 추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단계, 판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문장 형태의 답변을 생성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행동을 하게 되죠. 이처럼 대형 언어 모델도 지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구조를 따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최신 AI 역시 결국 그 작동 원리를 따져보면 생물의 지능을 닮은 흐름을 일정 부분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동영상에서 우리는 지각, 인지, 행동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기술과 시스템 속에 숨어있는 지능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자율주행차, 유튜브 추천, 광고 시스템, 그리고 대형 언어 모델까지 모두 어떤 식으로든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판단하며 반응한다는 점에서 생물의 지능을 닮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지각, 인지, 행동의 구조를 기준으로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공통점,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